안녕하십니까, 진혁일입니다. 둘이 함께해서 더 즐거운 장학 퀴즈. 지난주 청운의 꿈이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5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히어로에 이어서 다시 한번 5승 챔피언이 탄생했는데요. 오늘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장학 퀴즈 시작합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마음을 합쳐 함께하는 장학 퀴즈.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걸고 최고의 실력자들이 치열한 한판 대결을 벌인다.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네 팀. 철인 듀오 경북 포항 포항제철고 남동호 김지원. 중동의 남자 서울 중동고 김민규 손희정. 백년 정원 전남 여수 여수여고 김정원 백유당. 장군의 후예 충북 청원 청원고 김성엽 김유신. 과연 누가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일 라운드는 이심전심 OX 퀴즈입니다. 한 팀당 3문제씩 풀고요. 혼자 맞히면 10점, 둘이 맞히면 30점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철인 듀오요. 저희 학교 이름이 포항제철고등학교고 철인이라는 이름이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공부 잘하기만 한 좀 새침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성격도 좋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되게 평소에 열정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어떤 일을 하든 잘할 것 같은 아이라서. 퀴즈 같은 거 미리 다시 보기 하면서 버저 누르는 연습도 하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걸 보고 학교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우승 1승이요. 일단. 네, 우승이요. 다들 되게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같은 2학년이니까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강철의 기운으로 우승은 우리의 것. 철인조 파이팅! 아, 두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네. 지금 벌써 7년째 하는 건가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함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뭐 서로가 더 편하게 느꼈다든지 어떤 매력을 느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야, 지원 양이 딱 잘라서 없다 그러네요. 예. 동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그냥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 양이 네. 별로 이성의 느낌 안 들어요? 네. 예. 또 딱 잘라서 얘기하네요. 두 친구가 아주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잘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요. 동호군이 악기 연주로 봉사를 한다고요? 네.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있어서 클라리넷 연주를 합니다. 클라리넷을 네. 어디서 연주합니까?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연주하기도 하고 네. 지역 병원에 있는 봉사활동에 가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다뤄보니까 클라리넷의 매력은 뭡니까? 소리가 울림이 되게 웅장한 느낌을 준다는 거. 아, 그래요. 그러면 저 혹시 장래 희망이 악기 연주자? 아니요. 뭐예요? 제 장래희망은 공학자입니다. 공학자? 네. 왜요? 왜냐하면 공학은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학자가 되고 싶다. 네. 그렇다면 지원 양의 장래 희망은 뭘까요? 제 장래희망은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즘 각박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피로랑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아니면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자기 경영, 인간 경영, 조직 경영 이런 걸 할 수 있게 네. 제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과연 이 7년 동안 알고 지낸 호흡이 오늘 어떻게 표현이 될지 궁금합니다. A, B, C, D 중에서 뭘로 할까요? C요. C. 자, 문제 드립니다. 종묘 제례악은 중요 무형 문화재다.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종묘 제례악이 중요 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월드컵을 처음 개최한 나라는 우루과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예. 1930년 우루과이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는 간접세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상속세는 직접세죠. 철인 듀오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중동의 남자입니다. 중동고에 있는 그냥 남자 학생들이란 뜻이었는데 임팩트를 주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 시기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절이 아니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희정이를 원래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었고 그 1학년 때부터 책을 읽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책을 다양하게 읽더라고요. 뭐 추리 소설, 뭐 역사 관련 소설도 덕혜옹주 같은 것도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지식들을 희정이가 메꿔줄 수 있을 생각했기 때문에. 민규는 과학 같은 거 잘하고 수학 지식도 많고 역사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기에 얹혀가면 나도 좀 뭔가 우승까지 언저리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하철 아침 신문 같은 거 읽으면서 시사 같은 거 좀 알아보고 다른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챙겨보고 일단 결선 1승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너무해요. 네. 인생은 떠올렸다. 우리 중동의 웃음을. 백년전통 중동 파이팅! 민규 군은 취미가 지도를 보면서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찾아보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네. 예. 저는 제가 평소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평소에도 다른 포털 사이트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사진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뭐 지도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오히려 제가 그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장감이 들어서 좀 더 정신적인 해소라든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 음식 먹는 걸 상상을 하는군요? 네. 오, 그 예를 들어 일본 지도를 딱 본다. 일본은 우동이랑 스시랑 그다음에 돈부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하철 그 기차 안에서 벤또 먹는 걸 상상하곤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예요. 중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광동 지역 가가지고 만두 먹는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먹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네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아, 이 꿈이 실현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군요. 그래요. 아, 그리고 희정 군은 네. 민규 군의 꼬임에 빠져서 나왔다고요? 네.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모르고 네. 학교 내 예선 정도인 줄 알고 참가했는데 네. 갑자기 EBS 오라 한 다음에 예선도 보고 지금 이렇게 아까 면접도 보고 하는데 민규가 저한테 이렇게 큰일이라고 말을 안 해주고 잠깐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하. 꼬여서 넘어왔어요. 아, 그 결국은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민규한테 고마워요? 아니면 좀 원망스러워요? 고맙죠. 고마워요? 네. 그래요. 일단 나왔으니까 네. 예? 더 잘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좋습니다. 그 희정 군이 게임 때문에 영어를 많이 알게 됐다고요? 네.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자막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이해가 되는 게 비동사랑 그냥 관용어 같은 거밖에 없어서 다른 걸 알아보려고 사전 같은 거 찾아보고 영어를 알게 됐어요. 아, 게임에 나오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 네. 그럼 내가 이 표현이나 이 단어는 정말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텐데 알았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 왕자가 왕위 가져가면서 예. 석시딩 your father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겠다는데 네. 그 석시드란 단어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 같이 약간 표현한 게 재밌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거죠? 네. 그래요.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남은 게 A, B, D입니다. 뭘로 할까요? A 하겠습니다. A. 자, 문제 드립니다. 한글로 간행된 최초의 책은 용비어천가다. 아,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O, 1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한글로 간행된 최초의 책은 용비어천가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나무는 암수 구본이 있다. 이번에도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소나무는 암수 한 그루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다.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유엔은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해를 세계 물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중동의 남자 50점을 획득했습니다. 백년정원이요. 저희 이름을 넣고 싶었는데 유담이 성이 백씨고 제가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에 관련된 이런 책 이름도 있고 저런 책 이름도 있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원이는 그냥 평소에도 착하고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받아주고 또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상식 많아가지고 오늘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담이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평소에 보면은 진짜 성실한 면이 완전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고 또 유담이가 침착해가지고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를 다독여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많아요. 지금 일단 긴장하는 척을 하다가 나중에 딱 저희 발산을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긴장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랑 같이 그 매달 과학 잡지 그런 거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장학 퀴즈 다시 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익혀보려고 왔어요. 1승이요? 1승. 오늘 1승 하면 바로 그다음부터 5승 목표로 잡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름이 뭐예요? 백년정원. 목표가 뭐예요? 퀴즈 1등. 장학 퀴즈 우리가 접선다. 정원 양이 다른 퀴즈 프로그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네. 어쩌다가? 장기자랑을 봤는데요. 네. 여기서는 문제를 풀고 예선을 했는데 거기서는 장기자랑만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노래나 춤 같은 거에 특출난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면을 보여주지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퀴즈 실력은 뛰어난데. 네. 확실하죠? 에. 그래, 그건 이제부터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예. 장래희망은 뭐예요? PD예요. PD? 네. 어느 쪽에? 시사 교양 쪽에서 PD를 하고 싶어요. 아,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 독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원래 역사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시사교양 PD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뭐예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20년이 넘게 네.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그럼 저 정원 양이 빨리 PD가 돼야겠어요. 네. 할머니들께서 점점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유담 양이 목표가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냥 일단 지금 학생으로서는요, 여기 장학 퀴즈에 나와서 우승을 하면 일단 국내에서라도 이름을 일단 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직장을 찾아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안 되면은 나중에 기부 많이 해서 이름 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예. 그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요. 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게 고위 관직들 그런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프로필도 나오고 생일 같은 거 되면은 같이 축하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예. 게 부러워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내 생일도 막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유담 양 생일이 언젠데요? 저요? 9월 15일이요. 그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저 주변 친구들이 많이 좀 축하해주면 미리 유명해진 것 같은 느낌 들겠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장학퀴즈 방송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생일이 9월 15일이다. 그때 다들 좀 축하해다오 한마디 하죠. Hello everyone, my name is Bae-Gyudam and my birthday is September 15. I want everyone to celebrate my birthday. Please celebrate me on that day. 잘하네요. 예. 연습했어요? 아니요. 즉석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오, 그래요. 잘했습니다. 예. 자, 정말 저 유담 양이 나중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장학 퀴즈가 아마 그럼 그 첫 시작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활약을 보일지 지금 남아있는 게 B하고 D입니다. 뭘로 할까요? D요. D. 자, 문제 드립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호치민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수도는 호치민이 아니라 어디죠? 하노이. 네? 하노이. 그렇습니다. 하노이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에서 오얏은 자두를 뜻한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O,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오얏이 자두의 옛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킹, 피싱 등 사이버 테러 신고 전화번호는 118이다. 또 답이 갈렸네요. 정답은 O,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118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년 정원 50점을 획득했습니다. 장군의 후예요. 유신이가 먼저 장학 퀴즈에 나가자고 했고요. 예선전에서 같이 시험 풀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유신이가 정말 착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도움이 돼요. 평소에 힘들 때도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하임이는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그냥 한자나 그런 게 잘 알기 때문에 문학 시간에 어려운 고어 같은 거 되게 풀이 잘해주고요. 저희 학교는요, 신입생들을 모아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캠프를 가요.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조선시대 관련된 책 하나 들고 와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얘가 다가와서 같이 지내자고 한 애가 얘였어요. 장학 퀴즈를 보니까 상식 쪽이 역사, 음악, 시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분야 위주로 좀 공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1등이죠. 네, 1등입니다.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통일한 유신 장군의 위패를 이어받아 이승열 경장을 우리가 왔다. 장군의 화이팅! 성엽군은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네. 예, 무슨 날이에요? 할머니 생신이셔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오늘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할머니 생신이 6월 20일인데 예. 음력 생일로 7월 27일. 예. 예. 그래서 방송일이라서 온 친척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네.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방송 보면서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아,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다 보시면서 드시겠네요. 예. 이건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예? 그래요. 나가서 잘못하면 더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학교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희 학교가 여기 나와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성과가 좀 저조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교감실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네. 자퇴 원서를 미리 써놓고 가라고. 1등 못하면 자퇴하라고. 1등 못하면 자퇴하라고. 농담조로 얘기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잘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1등 못하면 그럼 정말 자퇴를 할 겁니까? 청구에 남아있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1등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유신군은 이름도 그 삼국시대 인물인데 네. 그렇게 또 삼국지를 좋아해요? 네, 삼국지를 좋아해서 한 7종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뭐 읽었어요? 그 삼국지 인물평론, 그 진순신의 삼국지 이야기, 김동리 삼국지, 삼국지 교양 강의, 조조평전, 제갈량 평전. 아, 그래요? 야, 정말 삼국지 전문가네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정도 애정이면 삼국지만의 매력이 뭡니까? 삼국지는 그 각각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예. 그 정사와 그 삼국지 연의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 정사와 삼국지 연의를 비교하면서 그 실제 인물을 이런데 이 나간중이라는 작가가 이 인물을 어떻게 그 표현해놨나 네.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삼국지 인물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처음에는 관우가 제일 매력적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그 조조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왜요? 조조는 그 많은 인물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할 줄 알았고
또한 그 위왕이 되면서 그 헌제들,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들 폐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자,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금 남은 세트는 B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왕과 후궁 사이에서 낳은 딸을 옹주라 한다. 둘 다 5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5,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왕과 정실 왕비 사이에서 낳은 딸은 공주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물에 담그면 물색이 푸르게 변한다. 둘 다 5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5,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하기 때문에 물풀의 나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소 멘델레뷸은 오스트리아 생물학자 멘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유신군. 그렇다면 멘델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이름이 왔는지 알아요? 그 멘델리예프? 맞습니다. 예, 원소 주기율을 발견한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군의 후예 총 70점을 획득했습니다. 1라운드 이심전심 OX를 모두 풀어본 결과 70점을 획득한 장군의 후예가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그 뒤를 60점의 철인 듀오, 50점의 중동의 남자와 백년 정원이 나란히 쫓고 있다. 과연 2라운드에서 이 점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라운드는 총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삼지선다 4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의력 문제부터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적용했을 때 물음표에 들어갈 그림으로 맞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물음표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갈지 1, 2, 3번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1번) (2번) (2번) (2번입니다) 철인 듀오만 답이 다르고 다른 세 팀은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이 그림들의 규칙을 살펴보면 세모는 좌우 대칭이죠. 동그라미는 시계 방향으로 5칸을 이동합니다. 네모는 시계 방향으로 2칸 이동하는 규칙이죠.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해 봤을 때 물음표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은 1, 2, 3번 중에 2번째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세 팀이 맞췄습니다. 예, 중동의 남자 백년정원, 장군의 후예가 각각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귀잠 2. 풋잠 3. 수잠. 다음 중 깊이 든 잠을 의미하는 말로 맞는 것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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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장군의 후예만 답이 달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장군의 후예가 혼자 맞히면서 130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예, 그래요. 귀잠이 아주 깊이 든 잠이고요. 풋잠과 수잠은 깊이 들지 못한 잠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장군의 후예는 이렇게 맞춰놓고도 전혀 뭐 좋아하거나, 예?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기색 자체가 썩 보이진 않는데 아직 어색해요? 저희가 그 실력으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스스로 부끄러워서. 예, 하지만 현재 1등입니다.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가우스 2. 테슬라 3. 뉴튼. 다음 중 전기와 자기에 관한 단위가 아닌 것은?
2번, 2번, 1번, 3번입니다. 장군의 후예는 역시 이번에도 뉴턴을 골랐는데요. 뉴턴은 그럼 어떤 단위입니까? 힘에 관련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야, 장군의 후예가 또 혼자 맞히면서 40점을 또 추가했습니다. 170. 2위와는 벌써 100점 차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요. 뉴턴이 힘의 단위가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삼지선다 문제 드립니다. 1. 통일신라의 사정부. 2. 고려의 어사대. 3. 조선의 사간원. 현재 감사원과 같은 일을 수행한 기관이 아닌 것은? 네 팀 모두 1번을 골랐습니다. 유신군이 장래희망의 역사 선생님이죠. 네. 요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감사원과 같은 일을 수행한 기관이 아닌 것은 1번 사정부? 네, 확실해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팀 모두 똑같은 답. 정답은 3번 다 틀렸습니다. 예, 이 어색한 분위기. 예, 그래. 어쩔 줄은 모르는 분위기 보세요. 예. 설명드릴게요. 사간원은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감사원과 같은 일을 수행한 기관이 사간원이 아니라 어디? 어디라고요? 사헌부입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쉽게 맞힐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아쉽네요. 자, 삼지선다까지 모두 풀어본 현재 장군의 후예가 170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1편 신구절 특집 꿈을 향해 달려라. 대한민국 항공의 미래를 책임진다. 퀴즈로 비상을 꿈꾸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퀴즈 폭격기. 미래 외식 산업을 선도하겠다. 상상력 넘치는 퀴즈 인재 한국 외식과학고등학교 요리조리. 생명과학 분야의 새바람을 꿈꾸다. 충만한 자신감으로 퀴즈 돌풍을 예고하는 한국 바이오마스터 고등학교 대학 명인. 태양의 미래를 향한 힘찬 출항이 시작된다. 우승을 향해 전진하는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사해약진. 신구절 특집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제 1 더하기 1 문제로 총 4세트가 주어집니다. 기본 문제를 맞힌 팀에게 보너스 문제 우선권이 있고요. 40점 세트부터 드립니다. 고려 충렬왕 때 일본 원정을 위해 원에 의해 설치됐으나 일본 원정이 실패하면서 내정 간섭 기구로 가장 먼저 들어온 팀은 철인 듀오. 답은?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정답입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음절의 이것은? 동욱은? 정답은 복선입니다. 복선. 정답입니다. 철인 듀오 잘 맞췄습니다. 점수를 100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철인 듀오가 100점, 중동의 남자가 70, 백년정원이 70.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사자성어인 이것은? 철인 듀오가 또 빨랐습니다. 답은? 십시일반입니다. 십시일반. 정답입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조상들이 복날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었던 음식으로 이것의 붉은색이 더위와 함께 나쁜 기운을 쫓아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 음절의 이 음식은? 동욱은? 정답은 대추입니다. 아닙니다. 자, 다른 팀. 자, 백년정원. 답은? 팥죽입니다. 팥죽. 정답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기본 문제에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라틴어로 둥근 탁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체는 국가,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을 철인 듀오가 또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맨사입니다. 맨사.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20점과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갔고요. 이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전통 축제 복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잔치, 향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로 클래식이나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축하 공연을 의미하는 이것은 지원 양? 칼라입니다. 갈라. 정답입니다. 철인 듀오 대단합니다. 두 사람의 7년 우정이 이번 단계에서 아주 빛을 발하네요. 160으로 지금 선두와는 불과 10점 차입니다. 이야, 이거 장군의 후예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철인 듀오가 바짝 치고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 더하기 1 문제. 여기는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원래 멧돼지와 집돼지를 교배해 생겨난 것을 부르던 말로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하나로 합쳐짐을 뜻한다. 두 가지 동력원을 합한 자동차를 이것 자동. 철인 듀오 정말 빠릅니다. 예, 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하고 옆에 눈치를 보더니 브리드라고. 예. 김지원 양의 하이브리드. 맞으면 역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19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지원 양. 네? 왜 하이하고 옆에 동호군 눈치를 봤어요? 그냥 뭔가 영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서 예. 틀리면 혼날까 봐. 지원 양이 지금 동호군 눈치를 좀 살피는군요. 네. 약간 그런 관계가 느껴져요. 예. 자, 동호군이 멋지게 마무리를 할까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터전으로 삼았다고 알려진 이곳은 조선 초 여진족과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한 번 가면 아무 소식이 없다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한 이곳은 동호군 3초 드립니다. 정답은 함흥입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함흥이라고 했습니다. 네. 함흥. 네. 정답입니다. 이야, 극적으로 맞히네요. 일부러 좀 뜸들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좀 지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 맞췄습니다. 한 번 가면 아무 소식이 없다는 사자성어는 뭐죠? 함흥차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 문제까지 풀어본 결과 철인 듀오가 220으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 1 더하기 1 버저형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문제를 가져간 철인 듀오가 점수를 220점까지 올리며 단독 선두의 자리에 올라섰고 그 뒤를 170점의 장군의 후예가 쫓고 있다. 90점의 백년정원, 70점의 중동의 남자는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 대결을 벌일 두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두 팀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50점짜리 2개, 100점짜리 한 문제를 푸는데요. 부분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를 모두 쓰시오. 네온, 바륨, 우라늄, 아르곤, 세슘. 이번 문제는 정확한 답을 맞히면 50점, 하나만 맞히면 20점을 드립니다. 답 보겠습니다. 철인 듀오 중동의 남자 백년정원은 네온 아르곤이라고 했는데 장군의 후예는 아르곤 세슘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군의 후예만 지금 답이 다릅니다. 정답은 네온 아르곤입니다. 세 팀이 맞췄습니다. 자, 정확히 맞힌 철인 듀오 중동의 남자 백년정원이 50점씩 가져가고요. 하나만 맞힌 장군의 후예가 2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은 네온과 아르곤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문제에 걸린 점수는 150점. 오늘은 1위, 2위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데요. 현재까지 2위와 3위의 점수 차는 50점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조선시대에 실시된 제도 중 시기가 앞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직전법 2. 호패법 3. 영정법 4. 균역법 답 썼죠? 답 보겠습니다. 자, 철인 듀오 2134, 중동의 남자 2413, 백년정원 2143, 장군의 후예도 214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번째 호패법이 가장 빠르다는 건 네 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호패법이 태종 때 1413년입니다. 직전법이 세조 때 1466년입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 1635년입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 1750년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2134 철인 듀오가 맞췄습니다. 아, 철인 듀오 대단합니다. 예, 역시 맞춰놓고도 전혀 표정에 미동이 없습니다. 예, 철인 듀오는 벌써 320입니다. 즉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문제는 중동의 남자 백년정원 장군의 후예입니다. 남은 한 문제에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문제를 중동의 남자가 맞히고 장군의 후예가 못 맞힌다면 중동의 남자가 220입니다. 2위로 파이널 갑니다.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시오.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은 몇 세 이상? 사자성어 장삼이사에서 숫자의 합 몇?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제 몇 채 물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해는 몇 년? 이번 문제는 정확한 답이 나오면 100점, 정답이 안 나오면 정답에 가까운 순으로 80, 60, 40, 20점을 가져갑니다. 답 보겠습니다. 아하, 답이 세 팀이 똑같습니다. 백년정원이 2022라고 나왔는데 왜 2022가 나왔나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 네. 장삼이사에서 3이사를 또 더해서 9, 그리고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제3의 물결,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을 다 더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2022가 나오던가요? 네. 아하, 그렇군요. 장삼이사에서 9를 더했군요. 예. 네. 자, 다른 세 팀은 2020입니다. 철인 듀오. 왜 2020입니까?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네. 장삼 이사에서 3과 4만 숫자라서 7이고 네. 제3의 물결이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장삼이사에서 7을 더했군요. 네. 그래서 백년정원의 답과 2가 차이가 납니다. 장삼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장이 장씨를 뜻하고 이가 이씨를 뜻하는 것은 기억납니다. 아, 그래요? 예. 2020과 2022의 대결입니다. 만약에 2020이 정답이면 철인 듀오와 함께 파이널로 갈 팀은 장군의 후예가 됩니다.
2022가 정답이면요. 철인 듀오와 함께 파이널로 갈 팀은 100년 정원이 됩니다. 두 개의 답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2차 대전이 끝난 해는 1945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장삼 이사의 뜻은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숫자는 3과 4 더해서 7입니다. 다 더하면 2020 세 팀이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에는 420의 압도적 실력을 보여준 철인 듀오, 290의 장군의 후예가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문제 같은 거 다음에는 공부 좀 한 다음에 나와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나올게.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버튼 누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휴가 내서 왔는데 좋은 결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사랑해. 여수여고 2학년 6반 친구들아, 나 1등 못하고 꼴등했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고마워.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420점의 압도적인 점수로 가뿐하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철인 듀오. 초반 강세를 발판으로 큰 고비를 넘기고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장군의 후예. 경북 포항제철고 철인 듀오의 우승일까? 충북 저항고 장군의 후예 우승일까? 과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한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 선후배, 가족 누구나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승에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새로운 1승 챔피언 누가 될까요? 철인 듀오가 2라운드에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1등으로 올라왔는데, 자, 뭐 두 학생은 혹시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여행? 네. 어디로요? 그냥 그 외국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고 예. 싶은 곳으로 가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참고로 지난주 5승 챔피언은 페루로 보내드렸거든요. 남미. 예. 원하시는데 아무 데나? 네. 오, 그래요. 동호 군은요? 저는 부모님이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도 보태겠다 이거죠? 네. 두 친구가 스케일이 큰데요. 유럽. 그래요. 야, 그러면 그 승리를 하더라도 연승을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예. 뭐 2라운드에서 보여준 실력이라면 예, 충분히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후예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성엽 군. 네, 이 정도면 뭐 자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다행이에요. 아까보다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적당히 하고 가도 이제 학교는 다닐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우승을 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예. 이번 올라갔는데, 그죠? 예, 뭔가 보여줘야죠. 저 유신권. 네. 학교에서 그 지식 채널이나 뭐 EBS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문제 중에 도움받은 거 있습니까? EBS에서 네. 그 뭐 테슬라 같은, 그러니까 에디슨과 테슬라 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아, 그 문제를 아까 맞춰서 네. 점수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 EBS를 보면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 살아있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1위로 올라온 철인 듀오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2번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예. 요즘 학생들은 뭐 골라도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힌트 드립니다. 유대교, 랍비. 두 개 듣고 철인 듀오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라고 했습니다. 탈무드 정답입니다. 왜 탈무드입니까?
랍비들의 지혜를 담은 유대교 랍비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 탈무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자, 철인 듀오 어디로 갈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그래요. 이것도 작전이겠죠. 힌트 드립니다. 저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1749년 피뢰침 발명. 자, 장군의 후예가 눌렀습니다. 두 개만 듣고 맞힐지. 답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정답입니다. 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네, 프랭클린이 피뢰침 실험을 해서 네.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이었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미국 100달러 지폐의 모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잘 맞췄습니다. 자, 장군의 후예도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3번을 맞췄는데 다음 번은 어디로 갈까요? 7번 가겠습니다. 7번이요? 네.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점프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 7번인가요? 5번을 했을 때 못 예. 맞힐 경우 저쪽에게 너무 큰 유리가 됩니다. 아, 가운데니까? 네. 아, 그래요. 이제 작전이 갈수록 다채롭습니다. 7번 힌트 드립니다. 세계 무형유산. 고수. 두 개 듣고 장군의 후예가 눌렀습니다. 답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판소리 정답입니다. (2003년에)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예, 판소리에서 북으로 장단을 맞추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죠. 마지막은 신재효.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지호가 판소리 5마당을 정리했나? 네, 그렇습니다. 예, 19세기 후반에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했습니다. 아, 장군의 후예가 2문제째 맞히고 철인 듀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의 후예는 뭐 갈 길이 딱 보입니다. 예. 몇 번 갈까요? 5번이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을 맞힌다면 장군의 후예가 오늘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철인 듀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겠죠. 힌트 드립니다. 오색 약수. 백담사. 자, 2개 듣고 장군의 후예가 눌렀습니다. 맞히면 빙고 완성하면서 챔피언입니다. 자, 유신군이 지금 뭐라고 귀옛말을 했는데요. 답은? 빙고의 기회를 잡은 장군의 후예. 정답을 맞추면 막강한 실력의 철인 듀오를 누르고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과연 그 결과는? 정답은 설악산입니다. 다시 한번요. 설악산. 설악산. 근데 말하기 전에 성엽군한테 뭐라 그랬어요? 잠시 그 두 가지가 헷갈려서 예. 물어봤습니다. 뭐하고 뭐가 헷갈렸습니까? 그 하나가 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하. 만약에 이게 틀리면 네. 철인 듀오한테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똑똑한데요. 이야, 그걸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다니. 오, 침착한 친구예요. 하지만 헷갈렸으나 선택한 답은 설악산. 예. 설악산이란 답에 대해서 철인 듀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떨떨한 표정인데요. 오색약수 백담사를 듣고 설악산이란 답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설악산이 정답이 아닐 경우에 대비해서 마지막 힌트까지 공개합니다. 마지막 힌트는 대청봉입니다. 설악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군의 후예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방송국 와서 촬영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랑 판소리를 못 맞춰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남동생한테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 또 학교 친구들, 포항제철고 친구들이랑 또 선생님들, 또 응원해주신 많은 친척분들이랑 친구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해서 자퇴를 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할머니 생신인데 이걸로 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일단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반 애들에게 우승을 하면은 중국집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너무 기쁩니다. 꼭 한번 회식하겠습니다. 5번 문제 설악산을 할 때는 옆에서 지리산이냐고 설악산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가지고 많이 벙쪄 있었거든요. 정답인 거 알아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2연승을 넘어 5연승까지 재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이 형 파이팅! 여름방학 특집 1편 신구절 특집 꿈을 향해 달려라. 대한민국 항공의 미래 퀴즈 폭격기. 미래 외식 산업을 선도하는 요리조리. 생명과학 분야의 새바람 제약 명인. 태양의 미래를 향한 힘찬 주랑 사해 약진. 신구절 특집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